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무려 99년 된 곡이에요. 네. 내년에 100년 되는. 내년에 100년. 그러니까 우리 노래로 치면 눈물 젖은 두만강, 봄날은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판 눈물 젖은 두만강 혹은 봄날은 그렇죠. 간다 뭐 이렇게 얘기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옛날 노래.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사랑받는 옛날 그렇죠. 노래. 이 곡이 그냥 있더라고. 물론 연주곡은 김 감독님이 한번 네. 했지만. 그래서 오늘 It Had to Be You. 너였어. 너였어만 해. 너였어만 해. 네. 뭐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일단 처음 링크 걸 건 소개해드릴 곡은 뭐니 해도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네. 이 스탠다드는 사실 프랭크 시나트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필적할 만한 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팝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빼놓으면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를 필적할 만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 뒤에 있긴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볼륨으로 보면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안 되죠. 근데 또 한쪽에 스윙 시대부터 쭉 해갖고선 97년인가 사망을 했죠. 그때까지 스탠다드 팝의 뭐 왕이죠. 프랭크 시나트라. 한 줄잡아 50몇 년을 부르셨는데 안 부른 곡이 없고. 없어. 예. 안 부른 곡이 없어. 근데 이 곡은 레코딩은 좀 늦게 하셨더라고요. 그 웃기더라고요. 예. 유튜브 보니까 50년대 방송에 출연해서 부른 것도 있어요, 자료가. 네, 있어요. 근데 저도 조사해 왔는데. 근데 이게 프랭크 시나트라는 정말 이게 늦게 앨범을 냈더라고. 그 참 묘해, 희한해요. 이 곡은 참 79년에 처음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예. 프랭크 시나트라를 갖다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게, 저희 세대는 특히 70년대 음악다방에서 제일 많이 흘러나온 팝송을 꼽아라 그러면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마이웨이일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내내 그 마이웨이 때문에 사실 프랭크 시나트라가 각인이 돼 있어요. 저희 세대는. 그 마이웨이는 나이 먹어갖고서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이 프랭크 시나트라 청장년 때 이 정말 음악들을 들으면 대단한 가수예요. 뭐 음악성이 낮다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는 디스도 당하고 뭐 이러는데 프랭크 시나트라만한 가수가 없죠.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It Had to Be You.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잘 소화했던 가수가 없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하시는 버전은 처음 레코딩한 트릴로지 앨범에 있는 거잖아요. 79년 녹음해서 80년에 나온 앨범이던데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40년대인가 50년대에 방송에 출연해서 엑슬 스토달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른 그 젊은 목소리의 It Had to Be You도 있더라고요. 그 노래 끝날 때 뒤에 막 박수 소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이 노래를 사실 우리나라 일반 대중한테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쵸. 영화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89년에 발표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돼 갖고 이거 안 보면 간첩이었어. 그렇죠. 이 곡이 주제가예요. 해리 코닉 주니어가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주제가예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이 노래 가사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신업을 갖다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렇죠. 이 노래 가사랑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랑 정말 그 싱크율이 99.9%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보면 빅밴드와 해리 코닉 주니어가 함께 부른 보컬 버전도 있고 해리 코닉 주니어가 베이스 드럼과 해서 피아노 트리오로 한 버전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면은 정말 그 러브송인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 하나쯤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나씩 다 가슴에 담고 있지 않을까. 왜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 사랑에 빠지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내가 당신의 길을 따라가야 해? 왜 난 한숨을 쉬지? 왜 난 잊지 못하는 거지? 잊지 않는 거지? 뭐 이렇게 쭉 해가면서 놓친 사랑에 대한 갈망,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깊게 원하고 있는
그런 그 심정을 노래했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생각만으로 기쁘게 만들고 심지어 그냥 기뻐 그냥 슬퍼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감정을 정말 잘 담은 노래다. 1924년 24년에 그러니까 예 구스칸이라는 양반이 작사를 했고 이시암 존스가 작곡을 했는데 정말 컨템포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99년 된 곡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가사가 그러니까 옛날 노래 보면 가사가 지금 정서와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 곡은 지금 들어도 뭐 이렇게 촌티 나거나 세월의 그 냄새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멋있는 곡이에요. 이번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작곡자인 이시암 존스가 첫 번째로 발표한 버전 이시암 존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It Had to Be You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와 진짜 진짜 옛날 곡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맞게끔 이렇게 바꿔서 연주하는 게 참 벌써 100년. 100년. 와, 대단한 거죠. 100년 아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다가 100년 됐나? 이게 툭 치더라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버전은 다이나 쇼가 노래를 했고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피아노 반주 하나에 노래를 했는데 이 다이나 쇼는 재밌는 게 프랭크 시나트라랑 같이 데뷔를 했어요. 같은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방송인으로 그 다이나 쇼도 있고 그러니까 재즈에 깊숙하게 빠져든 가수는 아니지만 여성 보컬 재즈 보컬 꼽으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다이나 쇼예요. 근데 이 다이나 쇼가 피아노가 앙드레 프레빈인데 몰랐어요. 근데 앙드레 프레빈이 젊었을 때 재즈 했었죠. 네. 그러니까 40년대 그 허리우드에서 뮤지컬 편곡하고 작곡하고 뭐 이러면서 재즈를 접해가지고 재즈 피아니스트로서도 이력이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고 클래식이에요. 그러니까 런던 필하모니, 런던 로얄 심포니 거기다가 바다 건너서 LA로 와서 LA 필하모니 그러니까 지휘자예요. 클래식 지휘자인데 그러니까 경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클래식 지휘자에 영화 음악 작곡가에 재즈 피아니스트에 정말 그쪽 동네에서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양반이다. 근데 이 다이나 쇼와 같이 피아노 연주가 그냥 이렇게 없는 듯 다이나 쇼의 목소리를 받쳐서 끌고 가는데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이렇게 아주 절제된 그런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그 피아노 연주가 같이 이렇게 받쳐주고 해서 눅눅하고 구질구질한 날 이 음악 들으면은 조금 청량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번째 버전은 바바라 스트라이젠드입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하면은 이제는 정말 거의 팝에서도 이제 묻혔어요. 아주 이제 오래된 가수로. 근데 저희 때는 여신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바바라 스트라이젠드가 부른 더 웨이 위워 메모리 더 웨이 위워 메들리곡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전부들 그냥 흘러요. 정말 흘러요. 노래를 그 시절에 70년대 라이자 미넬리랑 바바라 스트라이젠드랑은 같이 쌍벽이라고 뭐 할 정도였는데 참고서 말씀드리면 저는 쇼 작가, 방송 쇼 작가 꽤 오래 했는데 제가 그 해외 쇼를 갖다가 참 많이 모니터를 했어요. 쇼 작가니까 참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보고. 근데 제 평생에 충격받은 몇 개 공연이 있는데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공연이에요. 뭐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사실 없어요. 흉내 낸 거는 있지만 바바라 스트라이젠드가 자기네 집 정원에다가 무대를 차렸어요. 근데 관객이 한 40-50명 돼. 그거밖에 안 돼. 근데 40-50명이 누구냐면 정말 요즘 말로 다 셀럽들이야. 그냥 최고, 그러니까 자기 인맥 중에 막 최고를 다 불러모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40-50명밖에 안 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의 객석 앞부분에 자리 차지한 사람보다도 퀄리티가 높아. 그러니까 정계 재계 뭐 다 합해가지고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놓고선 40-50명 놓고 노래를 자기 쇼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그 쇼의 분위기,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뭐 돈 많고 유명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바바라 스트라이젠드와 그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갖다 초대해서 이렇게 그 만든 그 분위기
그리고 노래하고 그 노래를 보는 객석의 그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이거였거든. 근데 제가 봤던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쇼를 앨범으로 경험하게 한 게 지금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파트너라는 앨범인데요. 예. 2014년에 발표를 한 앨범이에요. 스티비 원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리 조엘도 껴있고 엘비스 프레슬리 것도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이렇게 합성해갖고 목소리. 뭐 노래 잘 부르는 남자 가수들은 다 뭐. 그래갖고 2014년에 이게 나와가지고 차트 1위 했어요 결국.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 60년 동안 넘버 원을 차지한 유일한 가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앨범으로. 그러니까 이 아주 엄청난 그 앨범이에요. 이게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니까 이 앨범이 성사가 됐지 아니면 딴 가수들은 꿈도 못 꾸는 앨범일 것 같아요. 마이클 부블레랑 불렀어요. It Had to Be You. 그러니까 노래가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빼어나다라고 볼 수 없어. 마이클 부블레도 이 노래는 별로 잘 바브라 부르지 못했어. 스트라이샌드도 72살에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 나이도 생각해줘야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2014년에 이걸 불렀잖아요. 72세. 21살 때 부른 버전도 있어요. 오. 더 서드 앨범이라고 음. 앨범 제목 그대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가수로서 3집인데 거기에 It Had to Be You를 부르는데 이번에 두 목소리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72세에도 그렇게 흔들리는 뭐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지. 21살 때의 목소리는 정말 와. 여신이었다니. 예. 70년대 우리들이 여신으로 불렀었던 목소리였어. 정말 이쁘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제일 표현을 쉽게 하자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 전체 분위기가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밝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애릿한 게 또 있고 99년 된 노래입니다.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죠. It Had to Be You. 여기서 마치겠습니다.